안녕하세요, 오토브로스 최 팀장입니다. 그동안 제가 카니발 영상 많이 올렸죠. 거기서 상당수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모터는 출력수까지 일치했어요. 오늘은 가격표를 한번 쭉 훑어보고 변화된 부분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카니발 하이리무진까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파워트레인 살펴보겠습니다. 3.5 가솔린과 디젤은 큰 변동 없었고요. 하이브리드 455만원의 인상폭이네요. 생각보다 한 45 정도 적은 수치인데 54kW의 구동 모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주 1차원적인 방식으로 예상해 본 건데 정확히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프레스집 빠르게 볼게요. 먼저 인상가는 290만원 선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60 정도가 더 올랐고, 변경된 사양이나 추가된 사양 안내드릴게요. 먼저 소렌토급의 이제 기본 드라이브 IC 기능이 탑재가 됐고, 에어백이 하나 추가됐네요. 1열 센터 사이드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예상대로 변속 다이얼과 인포 공조 전환계가 기본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내비 역시 기본 적용되면서 내비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다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그리고 진동 경고 휠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걸로 차량가가 올라가는 건데 좀 아쉽죠, 이런 거는. 스피커도 2개가 추가가 됐어요. 8개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선택권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가 이제 선택 가능한데 스타일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네요. 금액은 140만 원이고요. 그럼 어떤 옵션지를 펼쳤느냐? 그렇게 옵션지 별로 없어요. 뭐가 빠진 건 하이패스 정도고, 슬라이딩 도어가 제 예상대로 무엇인가와 묶였는데, 그게 무선 충전, 하이패스,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3개가 컨비니언스로 110만 원에 묶였습니다. 이 정도는 용서가 돼요. 프레스티지 풀옵션 차이는 기존 모델과 145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145 정도면 저는 용서할 만해요. 상품성이 많이 강화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가성비 트림 있잖아요. 좀 낮은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 기존에는 3,450만 원에 내비게이션과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한 차량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580만 원입니다. 3,580만 원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올랐는데,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옵션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용서가 가능하다. 다음은 노블레스 보겠습니다. 기존 모델과 295만 원의 인상폭을 보였어요. 이것도 꽤 올랐네요.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기본 적용됐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서라운드 뷰와 후축방 모니터 등은 기본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화됐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크렐 사운드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그니처와 노블레스의 급을 좀 명확히 하겠다는 정책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풀옵션은 170만 원 정도의 인상폭을 보였는데요. 크렐 사운드를 기존에 선택할 수 있었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230만 원 정도의 인상이라 할 수 있겠고, 노블레스 등급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스마트 커넥트에 있던 빌트인 캠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함께 묶였어요. 함께 묶여서 120만 원의 가격을 보이고, 그럼 스마트 커넥트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옵션지 3총사와 묶여서 105만 원의 가격을 보이는데, 디지털 센터 미러가 여기에 붙습니다. 이거 필요한가? 기존 대비 15만 원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링 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카니발 모니터링 팩에는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구성이 바뀌었죠. 왜냐면 신규 모델에는 노블레스에는 이게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게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후방 주차 거리 경고,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함께 패키징 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기본인 소렌토 노블레스를 보면 기존 모델과 200만 원의 인상폭을 보였는데 엄청난 가성비를 보이는 거죠. 소렌토 노블레스가 짱이네요. 그리고 선루프를 보면 기존 모델 대비 5만 원 저렴해졌네요. 그나마 좀 위안을 합시다. 다음은 시그니처입니다. 제 예상대로 인상폭이 가장 적었어요. 235만 원의 인상폭을 보였는데, 이거는 풀옵션가를 먼저 알아볼게요. 기존 모델과의 풀옵션 가격은 무려 440만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높은 500만 원의 차이를 보였고요. 이 원인이 뭐냐면 기본으로 반영된 신규 옵션이 있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이 옵션이 기본 적용된 차량은 G90의 롱휠 베이스 1억 6천짜리에나 이게 기본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등급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옵션이 다 인상됐다 그랬죠. 옵션가를 한번 쭉 살펴보자면 스타일이 10만 원 올랐고요. 컴포트 30, 스마트 커넥트가 15 올랐고, 그리고 드라이브 아이즈가 15만 원 정도 올랐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빌트인 캠 2가 신규 적용, 패키징돼서 따로 적용이 됐고, 모니터링 팩도 기존 시그니처에선 70만 원이었는데 120만 원으로 올랐고, 이러면서 차량가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올라갔죠. 풀옵션의 경우 440만 원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기본 구성을 보자면 역시 앰비언트 라이트는
참 시그니처 전유물이네요. 기아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야박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에르고 모션 시트가 기본 적용됐고, 그리고 이 19인치 휠 시그니처 그래비티부터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과연 이 19인치 휠이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되느냐,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인치가 늘어나면 이 타이어의 폭도 같이 늘어나는데 카니발은 235 동일해요. 폭은 동일하고 요 휠 자체가 커지는 거라 뭐 증가할 거라고는 이 노면의 마찰 계수 같은 건 없겠고, 휠에 따른 무게가 증가되는 정도. 하지만 그래도 연비에 굉장히 좀 민감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알아보고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트림을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프레스티지 뺀 건 하이패스 정도였어요. 하이패스를 이제 슬라이딩 도어와 묶는 옵션들을 보였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인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품성을 강화했고 파워 테일게이트에 대한 선택권도 주어졌어요. 물론 140만 원의 스타일과 함께 묶이긴 했지만 그래도 선택권이 주어졌고, 낮은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큰 인상이 없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노블레스입니다. 노블레스는 K5와 소렌토처럼 이제 기본 옵션을 빼는 이상한 옵션들은 하지 않았지만 선택 옵션의 가격이 제법 상향되었어요. 그리고 크레 사운드 등을 선택할 수 없는 등의 이제 레벨 제한이 생겨버린 겁니다. 노블레스와 시그니처의 이제 분별력을 굉장히 강화한 거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1억 6천 G90 롱휠 베이스나 이제 기본 적용돼서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추가됐네요. 노블레스와 엄청난 분별력을 주려고 이제 애를 쓴 건데, 옵션가의 인상과 신규 옵션의 추가로 인해서 그 인상폭이 무려 440입니다. 기본 등급은 235지만 옵션을 추가할수록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비티는 스타일 옵션을 고려한다면 60만 원 정도의 인상폭을 보이는 거고요. 풀옵션의 외관 차이가 극명해졌는데요. 기존 카니발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와 노블레스의 차이를 휠이 구디어냐 컨티넨탈이냐로 이제 구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비티가 생기면서 이 외관으로도 내 차가 풀옵션이다 라고 뽐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나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정말 좀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상세하게 카니발을 더 다뤄보겠고요. 카니발은 카니발 초이다, 아시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